뭐는 비과세고 뭐는 비과세가 안 되는지, 연금 소득으로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계좌 입금 한도까지 차감해 가면서 ISA로는 운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안녕하세요. 머니부티크 김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금융소득과 그리고 이 금융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 건강보험료 관련해가지고 2주 연속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컨텐츠를 제작을 했었는데요. 자, 오늘은 그 피날레입니다. 자, 우리가 투자하는 커버드콜형 월배당 ETF 있잖아요. 자, 이 커버드콜형 월배당 ETF의 세금을 오늘 좀 구체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뭐는 비과세고 뭐는 비과세가 안 되는지, 또 어떠한 유형의 월배당 ETF는 ISA가 유리하고 또 아니면 IS로 하면 안 되는지 이 부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하고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금융소득과 건보료와 관련된 영상하고 또 금융소득과 세금과 관련된 영상을 두 개 제작해서 올려드렸었습니다. 이제 거기 밑에 댓글이 꽤 많이 달렸었는데요. 제가 댓글을 쭉 읽다 보니까 이제 다음에 두 가지 댓글에 대해서는 제가 콘텐츠로 조금 한 번 더 제작을 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는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커버드콜형 월배당 ETF가 원래 비과세가 되는데 이 월배당 ETF를 연금저축에서 운용을 했을 때 연금소득으로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종목을 매도하지 않고 월배당으로 받을 때 이때 과세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은 연금저축 계좌에서 미국 월배당 커버드콜 ETF를 모았을 때 여기서 발생한 이자가 은행 예금과 같이 종합소득에 합산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위의 질문은 국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콜형 월배당 ETF와 관련된 질문이고요. 여기 아래 질문은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해서 월배당을 받는 국내에 상장된 커버드콜형 월배당 ETF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요, 지난 영상에서 국내에 상장된 ETF를 일반 계좌로 운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ISA나 IRP 연금저축으로 운용하시는 분도 계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때요, 일반 계좌를 통해서 국내에 상장된 ETF를 매수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 ETF가 운용하는 대상 자산에 따라서 과세가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국내 주식형하고 리츠형에 가입을 하시면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고 또 여기서 발생되는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세를 15.4% 납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내 주가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커버드콜 전략을 써서 차익이 발생해서 배당을 주는 커버드콜형 월배당 ETF 같은 경우에도 비과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이외는 매매 차익이든 배당이든 전부 다 15.4%로 과세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비과세를 적용받는 투자 상품이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건강보험료도 증액시키지 않고 세금도 한 푼도 안 내도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ETF 중에서 이러한 유형이 비과세가 되는데요. 이게 비과세가 되는 이유는 이렇게 소득세법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증권에서 발생한 이익 중에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나 이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 상품은 비과세를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라면 주식 얘기하는 거고요. 이 증권을 대상으로 한다. 코스피 200이라든지 그런 주가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은 비과세를 해준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차익들이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건 거죠. 자, 이렇게 비과세가 원래 되는 이 ETF의 수익을 예를 들어서 ISA나 아니면 연금저축 IRP로 운용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는 게 궁금한 겁니다. 우리가 ISA를 통해서 비과세 대상 ETF를 1,000만 원 매수했다라고 해볼게요. 비과세 대상 ETF라고 하면은 아까 주식을 사서 파는 매매 차익도 비과세고 또 우리가 우리나라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커버드콜 전략을 써서 월배당을 주는 그 배당 재원도 제가 비과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ISA를 통해서 그러한 ETF를 매수를 하면요. 우선은 입금 한도에서 차감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 ISA는 입금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자산을 운용하는 ETF를 매수하거나 그렇게 되는데 입금하는 순간 한도에서 차감이 되는 거죠. 자, 보통 연간 입금 한도가 2,000만 원인데 내가 1,000만 원을 놓다. 그러면 1,000만 원의 한도가 바로 차감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도 이 원래 비과세
비과세가 되는 ETF에서 발생한 이득은요, 이 ISA의 비과세 분리과세 한도에서 차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도 제가 볼 때는요, 원래 비과세가 되는 자산은요, 그냥 일반 계좌를 통해서 운용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우리나라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커버드 콜 전략을 써서 월배당을 주는 ETF를 굳이 ISA로는 담지 않아도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물론 여기 라이즈 200 고배당 커버드콜이라든지 플러스 고배당 커버드콜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기초자산에서 또 배당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그 배당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15.4% 과세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ISA로 운용을 하면은 비과세나 분리과세 적용은 되겠죠. 그렇지만 굳이 이 계좌 입금 한도까지 차감해 가면서 ISA로는 운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ISA로는 원래 일반 과세 되는 ETF를 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원래 비과세가 되는 ETF들을요, 우리가 IRP나 연금저축을 통해서 운용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하셨던 부분인 거죠. 자, 우선 IRP와 연금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뭔가요? 불입하는 동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계좌 입금 한도가요, 세액공제 한도보다 연간 입금 한도가 더 많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추가로 연간 입금 한도를 꽉 채워서 넣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이 연금저축의 재원을 조금 들여다보면요, 세액공제 받은 원금이 있고 받지 않은 원금이 있고요. 또 여기에서 각각 발생한 이자들이 있습니다. 뭐 배당 수익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운용 수익, 그다음에 차익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가입한 기간이 이제 최소 5년이 지났고 만 55세가 지나면은 이 연금저축을 이제 연금 개시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 연금 개시를 했을 때 연령별에 따라서 이제 5.5에서 3.3% 연금소득세를 납부를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는 대상이요, 재원이 이렇게 세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운용이자가 원래 비과세 대상이었는지는 보지 않고 무조건 연금소득세로 과세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비과세가 되는 이제 국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콜형 월배당 ETF를 연금저축으로 운용을 했다면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비과세 대상 운용 수익도 연금소득세로 과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비과세가 되는 자산은요, 일반 계좌를 통해서 운용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원래 비과세가 되는 월배당 ETF들은 일반 계좌를 운용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건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는 타이거 200 커버드콜이나 뭐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 이러한 ETF들은 일반 계좌로 운용하는 게 더 유리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커버드콜형 월배당 ETF도 있잖아요. 미국에 투자하는 커버드콜형 월배당 ETF를 일반 계좌로 투자를 했을 때는요, 매매 차익도 그렇고 배당도 그렇고 15에서 15.4% 배당 소득세를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유형의 월배당 ETF를 ISA나 IRP 연금저축으로 운용을 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우리가 ETF를 매수를 하면은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미국에 투자를 해주잖아요. 미국에서 볼 때는 우리 자산운용사가 외국인이 되는 거죠. 자, 미국은요, 미국 내에서 커버드콜 이익이 발생을 하면은 외국인에게 과세를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익을 국내로 갖고 들어오게 되면은요, 자, 우리 국내 투자자한테 이익을 지급을 할 때 15.4% 배당 소득세를 일반 계좌로 투자를 했을 때 과세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ETF를 ISA나 IRP 연금저축으로 투자를 했다고 했을 때는 비과세를 시켜주거나 과세 이연을 시켜주겠죠. 네, 즉 미국의 투자에서 발생한 커버드콜 배당분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세금을 떼지 않고 국내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 ISA로 들어왔을 때는 이제 나중에 찾을 때 비과세나 분리과세 적용해서 한 번에 세금을 떼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연금저축에 있을 때는 과세 이연을 해서 이제 나중에 연금소득세로 과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커버드콜형이 아니고 미국 주식 배당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자, 미국 주식 배당을 받으면 현지에서 지금 15%로 공제하고 들어오고요. 그 부분만큼 현지세 크레딧으로 적립을 해주긴 하지만 이렇게 공제된 만큼은 이제 더 업해서 운용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투자하는 커버드콜형 월배당 ETF 같은 경우에는 ISA나 IRP 연금저축으로 운용하는 게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요. 예, 국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 콜령 월배당 ETF하고 또 미국에 있는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 콜령 월배당 ETF를 연금저축으로 운용을 했을 때에 대한 예, 세금 적용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었습니다. 예, 국내 커버드 콜령 월배당 ETF는 원래 비과세를 해서 일반 계좌로 운용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커버드 콜령 월배당 ETF는 일반 계좌로 운용하면은 15.4%를 과세를 하는데 ISA나 IRP 연금저축으로 운용을 할 경우에는 현지에서 떼고 들어오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이제 국내로 들어왔을 때 비과세나 과세 이연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 세금을 안 떼는 부분만큼 복리로 또 운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두 번째 댓글에서 연금저축하고 ISA에서 미국 월배당 커버드 콜 ETF에 투자를 했을 때 이 배당금이 이제 종합소득에 반영이 되는지 문의를 주셨는데요. ISA는 비과세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에 반영이 안 되고요.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5년이 지나고 55세가 지나면 연금으로 수령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이때 이렇게 연령에 따라서 연금소득세를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세에는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받는 연금 금액이요 1,500만 원을 넘어가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는 종합과세가 되게 됩니다. 종합과세를 하거나 아니면은 분리과세를 하거나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직까지는 이제 이러한 사적연금으로 받는 연금이 종합과세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료 증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 또 제가 혹시라도 바뀌면 또 계속 영상을 제작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커버드 콜령 월배당 ETF에서 발생된 수익에 대한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드렸는데요. 혹시요 이 커버드 콜 관련해 가지고 나는 이 용어도 너무 생소하고 도대체 어떻게 배당을 하는지 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 멤버십 월배당 부티크 플러스에 가입을 하시면요, 제가 이 커버드 콜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쉽게 설명해 놓은 강의가 있습니다. 그 강의를 혜택으로 수강을 하실 수 있으니까 월배당 부티크 플러스 멤버십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아니면은 월배당 ETF 관련해 가지고 나는 이제 기초부터 심화까지 전부 다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 고정 댓글을 통해서 머니부티크 김정남 강의실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찍어놓은 이제 전체 풀 강의를 또 수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